다음은 하드와이드 제어 유닛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정의하는 방법과 타이밍 발생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드와이드 제어 유닛은 논리회를 사용한 직접 구현을 말합니다. 조합회로와 순차회로 설계 방법에 따라서 설계하는 방법이고요. 명령어가 간단한 리스크 계열 프로세스에 적합한 설계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제어 유닛의 구성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제어 유닛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부터 들어오는 명령어를 해석을 해서 디코딩해서 이 인스트럭션이 어떤 인스트럭션인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요. 그다음에 ALU나 다른 컨트롤 플래그들을 입력받아서 컨트롤 시그널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 컨트롤 시그널의 출력을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게 타이밍 제너레이터에서 하게 됩니다. 타이밍 제너레이터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타이밍 정보를 받아서 이러한 두 개의 정보를 같이 조합을 해서 해당하는 타이밍에 해당하는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어 유닛의 구성은 명령어 회로, 해석 회로와 제어 신호 출력 타이밍 회로 두 가지로 크게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령 해석 회로는 디코더 부분, 명령어의 오피코드 부분을 해석해서 명령어를 식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컨트롤 유닛이 여기만 포함되어 있지만 이 컨트롤 유닛 로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컨트롤 유닛을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부터 포함시켜도 무방하고요. 하드와이드 제어 유닛의 설계 절차는 앞에서 얘기한 일반적인 제어 유닛 설계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명령어 세트를 구성하는 각종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을 차례로 정의하고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 경로부를 설계를 한 다음에 데이터 경로부 제어에 필요한 제어 신호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어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서 제어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타이밍 회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되면은 타이밍에 따른 제어 신호 출력 로직을 구현하면은 하드와이드 제어 유닛의 설계가 완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드와이드 제어 유닛의 장단점을 보면은 먼저 장점은 설계가 비교적 간단하고 제어 신호 발생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복잡한 회로 설계가 필요하고요. 설계와 테스트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드와이드 회로의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즉 변경하고 수정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변경 수정을 위해서는 별도로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즉 새로운 명령어 추가가 쉽지 않고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연한 제어 유닛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마이크로 프로그램드 제어 유닛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명령어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들의 배열이라고 보고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것은 이 배열된 명령어들을 순서적으로 실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물론 분기 명령어를 사용해서 실행 순서를 갖다가 변경할 수도 있겠죠. 명령어 하나하나를 실행하는 것은 실제로 명령어 사이클을 실행하는 것 같습니다. 명령어는 동일한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명령어 실행에서 동일하게 실행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명령어 사이클을 구성하는 동작 사이클은, 즉 오퍼레이션 사이클은 여러 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로 구성됩니다. 이 프로그램부터 마이크로 오퍼레이션까지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아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각 인스트럭션을 차례대로 하나씩 실행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즉 인스트럭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인스트럭션에서 나타나는 공통 오퍼레이션 사이클들이 반복적으로 실행된다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스트럭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인스트럭션을 가져와서 해석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저장한다는 이 작업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걸 인스트럭션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스트럭션 사이클은 인스트럭션을 가져오는 인스트럭션 패치 사이클과 그 다음에 오퍼런드를 가져오는 인다이렉트 사이클, 익스큐트 사이클, 실행하는 익스큐트 사이클, 그 다음에 인터럽트 사이클, 이와 같이 크게 기능적으로 분류하면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인스트럭션 패치, 인스트럭션 디코더, 오퍼런드 패치, 익스큐트, 그다음 라이트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인터럽트 끝에 인터럽트 사이클을 추가한다든지 오퍼런드 패치 사이클 대신에 인다이렉트 사이클을 집어넣는다든지 이와 같이 프로세서에 따라서 인스트럭션 사이클을 구성하는 동작 사이클의 구성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램 내에서는 이와 같이 4개의 사이클로 구성된다고 보고요. 각각의 사이클에 대해서, 각각의 동작 사이클에 대해서 이 동작 사이클을 구성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사이클들을 순서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크게 보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것이 되겠지만은 작게 보면은 제일 밑에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순서적으로 쭉 실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레지스터 트랜스퍼 오퍼레이션을 정의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데이터 패스가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령어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CPU의 어토믹 레지스터 트랜스퍼 오퍼레이션을 얘기합니다. 이런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유형을 살펴보면요, 레지스터와 레지스터 사이의 데이터 전송, 또는 레지스터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 그리고 산술과 논리 연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명령어 사이클을 구성하는 동작 사이클에서 각각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정의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령어 인출 사이클에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은 이와 같이 각각이 하나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T1, T2, T3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 정보를 얘기합니다. 보통 T1, T2, T3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것은 오퍼레이션 클락 사이클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의 타이밍에 시스템 클락이 여러 번 이렇게 멀티 사이클로 이렇게 뛸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이 T1, T2, T3는 클락 하나, 즉 이와 같은 경우는 클락 3개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클락에서 프로그램 카운터 내용을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전송을 하고 이동을 시키고 이 어드레스를 참고로 해서 메모리를 액세스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MBR에 넣습니다. 인스트럭션 패치 사이클이기 때문에 여기에 MBR에 들어간 것은 인스트럭션이 되겠죠. 그리고 이 MBR을 인스트럭션이 들어갈 자리인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옮겨놓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인스트럭션 패치를 위해서는 PC를 인크리먼트 하게 되겠죠. 그럼 일단은 단순하게 이 사이클만 봤을 때 여기서 데이터 패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프로그램 카운터 내용을 MAR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포넌트들은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고 MAR 레지스터들이겠죠. 그 다음에 MBR 레지스터가 여기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이게 메모리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IR이라는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컴포넌트들은, 즉 레지스터들은 이와 같이 4개가 되고 메모리가 하나 있게 됩니다. 자, 이거의 데이터 흐름 관계를 보면은요, PC가 MAR로 가는 패스 하나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MAR하고 MBR은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하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메모리의 어드레스 버스에 연결되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메모리의 데이터 버스에 연결되겠죠. 물론 여기 관련된 컨트롤 시그널들이 필요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PC 내용을 MBR에 옮겨놓고, MAR에 옮겨놓고, MAR의 어드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간을 주어지면은, 여기에 저장된, 지금 이 상태에 대한 인스트럭션 패치 사이클이니까, 인스트럭션이 흘러나와서 MBR에 저장되게 됩니다. 즉, T2 사이클에서는 여기까지 오겠죠. 여기서는 T1 사이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T2 사이클. 그 다음에 MBR 데이터를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옮기는 게 T3 사이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컴포넌트들, 즉 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만 보더라도 이와 같은 데이터 패스와 그 다음에 움직이는 타이밍이 확인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퍼랜드 인출 사이클, 앞에서는 인다이렉트 사이클로 표현된 오퍼레이션 사이클을 보면은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오퍼랜드 인출 사이클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구성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의 어드레스 필드 부분을 MAR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MBR을 가지고 메모리 액세스에서 MBR로 옵니다. 그리고 이때 MBR로 들어가는 것은 이 경우에는 인스트럭션이 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데이터가 되겠죠. 즉 오퍼런드가 실제 값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값을 다시 MAR로 가져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오퍼랜드 인출 사이클을 앞에서 설명한 것은 인다이렉트 사이클이거든요. 인다이렉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인스트럭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오프코드하고 여기 어드레스 필드가 있죠. 이 어드레스 필드가 가리키는 주소가 여기라고 하면 여기에는 실제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드레스는 다시 어디를 가리키냐? 다른 장소로 가리키는데 여기에 실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인다이렉트 사이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퍼레이션 다시 한번 발생하게 되겠죠. 만약에 오퍼런드 인출 사이클이 이와 같이 되어 있다면 T4 사이클에서는 뭘 하게 되겠습니까? T4 사이클에서는 T3 사이클이 이렇게 되면 T4 사이클에서는 다시 MBR이 이렇게 해서 메모리가 되겠죠. 즉 여기서 MBR에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어드레스를 MAR로 갖다 놓기 때문에 이 어드레스입니다. 갖다 놓고 다시 한번 메모리 를 액세스해서 MBR에 가져옵니다. 이때 가져온 데이터는 실제로 이때는 어드레스가 되겠지만은 이것은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T5 사이클에서 이때 가져온 데이터를 레지스터 어떤 특정한 레지스터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겠죠. 자, 이게 인다이렉트 사이클, 즉 오퍼런드 인출 사이클에 들어가는 오퍼런드 패치 사이클에 들어가는 인다이렉트 사이클의 완성이라고 보면은 여기서 이 회로에 다 추가하면 됩니다. 자, MAR은 이미 여기 MAR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MBR,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액세스해서 MBR로 가져오는 루트 있고요. MBR이 MER로 가는 루트가 필요합니다. 자, 컴포넌트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추가될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RN. 여기 RN이 하나 추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패스를 보면은 IR의 어드레스 필드가 MAR로 가는 게 없죠. 그죠? 그래서 IR에서 일부가 MAR로 가는 패스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때 T1 사이클이 되겠죠. 즉, 오퍼런드 패치를 T1O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T2 타입에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T2의 O가 되겠죠. 즉, 오퍼레이션 사이클의 타임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T3 사이클은 MBR에서 MER로 옵니다. 즉, MBR에서 MER로 가는 패스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MBR을 MER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T3 사이클의 O가 되겠죠. 오퍼레이션 사이클의 세 번째니까.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 MBR로 옵니다. 여기에 다시 추가되죠. T4 사이클에서 O가 되겠죠. 오퍼레이션 사이클의 T4인 경우죠. 그 다음에 T5는 MBR에서 어디로 옵니까? RN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T5 사이클의 O가 되겠죠. 이와 같은 식으로 데이터 패스를 구성하게 되겠죠. 자, 이때 보셔야 될 내용은, 자, 여기까지 왔다고 가정하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까지 설계가 다 끝났으면은요. 그 다음 하는 작업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 PC 같은 경우는 뭐, 인풋 넣고, 여기서 PC 플러스 1 하면은, 이렇게 인풋이 되겠죠. 플러스 1 하니까. 인풋이 하나에 출력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MAR을 보면은요. MAR 관점에서 보면은, MAR에는 인풋이 지금 PC 오는 인풋이 있고요. 그 다음에 IR에서 오는 인풋이 있습니다. 물론 IR에 어드레스 필드이긴 하지만은 마치 IR에서 들어오는 인풋이 있죠. 요거. 그 다음에 MBR에서 오는 인풋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인풋이 있죠. 따라서 MAR의 인풋이 3개이기 때문에 이거 충돌이 됩니다. 이때 인터커넥션 유닛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이에. 요 사이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멀티플렉스로 구현하면은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PC 이렇게 3개 해놓고 버스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PC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 앞에 이와 같은 트라이스트 버퍼를 통해서 컨트롤을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패스와 관련된 컨트롤 시그널들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령 인출 사이클과 오퍼랜드 사이클만 했지만은 뒤에 오는 execute 사이클이랄지 write back 사이클도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애드온 해서 인터커넥션을 정의를 하고 컨트롤 시그널을 정의하는 식으로 해서 실제로 데이터 패스와 컨트롤 시그널 정의가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령어 인출 사이클, 오퍼랜드 인출 사이클에 이어서 실행 사이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대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행 사이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요, 명령어마다 다르게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 유형이 다르면은 실제로 실행할 작업들이 달라지죠. 따라서 인스트럭션 사이클 중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다른 거 인스트럭션 패치나 인스트럭션 디코드 또는 오퍼랜드 패치 이 부분보다는 execute 사이클이 가장 많이 라이트 백도 마찬가지고요. 요 네 가지, 요 5개로 구성된다고 했을 때 이 네 가지는 모든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유사합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이 부분입니다. 즉, 인스트럭션 사이클은 인스트럭션이 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하는 부분,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dd x r1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요. 어떤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서 r1 값에 더해서 그 결과를 r1으로 저장하라는 인스트럭션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스트럭션 레시에 들어가 있는 어드레스를 참조로 해서 메모리 액세스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r1 레지스터 1에 더해서 그 결과를 r1에 저장하는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ISG 같은 경우는 increment skip if zero라는 명령인데요. x라는 값을 인크리먼트 한 다음에 그 값이 제로이면은 스킵해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있는 어드레스를 즉 x 값을 가져와야 되겠죠. ML에다 놓고 메모리 액세스해서 가져오면은 실제 여기에 x 값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 x 값을 인크리먼트 즉 하나를 인크리먼트해서 테스트합니다. if 제로이면은 PC를 플러스해서 PC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리고 MBR을 다시 메모리에 업데이트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ISG 명령이 있으면은 ISG 명령어가 있으면 여기 다시요. ISG X라는 명령이 있으면은 이 명령의 다음에 if면은 스킵하죠. 요게 지금 요 명령어가 if 스킵 제로이면은 결과값이 즉 x값을 인크리먼트 한다며요. x값을 요 얘기는 x값을 인크리먼트 한 다음에 이 x값이 0이면은 제로 뜁니다. 뛴다는 얘기가 이 바로 뒤로 뛰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인스트럭션 ISG라는 명령어를 패치하는 사이클에 이미 하나가 PC++가 되어 있습니다. 인스트럭션 패치 사이클에서 T3 사이클에서 PC 값을 플러스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 패치가 끝나면은 그 다음 인스트럭션은 프로그램 카운터 값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킵이 제로이면 스킵하라 그러면 다음 인스트럭션을 스킵해서 그 다음 걸 실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거에 다음에는 이 인스트럭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한번 인크리먼트 시켜둔 내용을 다시 한번 인크리먼트 해주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즉 뭐냐, ISG에서 X를 인크리먼트 한 다음에 이걸 테스트해서 0이면은 1로 가고 1이면 여기를 실행합니다. 즉 0이면은 PC 값을 하나 더 증가시켜서 하나를 더 띄워야 되고요. 0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 다음 것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각 명령어의 실행 사이클들은 서로 명령어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각각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명령어를 어떻게 실행할 건지, 어떻게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사용해서 구현할 건지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정해주고, 이 정의된 오퍼레이션들을 하나씩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데이터베이스가 반영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인터커넥션을 살펴보고, 인터커넥션이 필요하면은 인터커넥션의 컨트롤이 필요하면 컨트롤,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부의 각종 컴포넌트에 컨트롤이 필요하면 컨트롤 시그널들을 정의하는 과정이 컨트롤 유닛에 필요한 컨트롤 시그널들을 정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컨트롤 유닛 내부에 있는 타이밍 발생기 설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 발생기 설계는 먼저 명령어 사이클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을 분석해서 각각의 실행 타이밍을 알아내고요. 명령어 실행에 필요한
시퀀서를 설계하게 됩니다. 시퀀스에 발생한 타이밍 신호와 명령 해석 결과를 엔드한 결과가 최종 제어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령어 디코더에서 나오는 디코딩 시그널, 이 시그널들은 이 명령어가 어떤 명령을 한 것을 표시하는 시그널이 되겠죠. 그 시그널과 동작 사이클 타이밍, 그 다음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실행 타이밍 회로를 에서 나오는 신호를, 즉 동작 타이밍을 표시하는 신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실행 타이밍을 표시하는 시그널, 이 세 개를 엔딩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컨트롤 시그널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퀀스의 구성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동작 사이클 타이밍 회로와 몹 실행 타이밍 회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작 사이클 타이밍 회로는요, 명령어 사이클을 구성하는 동작 사이클 구성을 분석해서 가장 긴 사이클을 기준으로 회로를 설계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실행 타이밍 회로는요, 동작 사이클을 구성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실행 라인을 분석해서 가장 긴 라인을 기준으로 회로를 설계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타이밍 회로는 카운터와 디코더 회로를 사용해서 타이밍 시그널을 만들게 됩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인스트럭션의 집합으로 되어 있죠. 이 인스트럭션은 집합으로 되어 있고, 이 인스트럭션은 오퍼레이션 사이클 시퀀스로 되어 있습니다. OP, 오퍼레이션 사이클이라고 하죠. 오퍼레이션 사이클로 되어 있고요. 이 오퍼레이션 사이클은 다시 이와 같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 되어 있겠죠. 따라서 타이밍이 3개가 되는데요. 어떤 인스트럭션, 이 실행 순서는 그냥 프로그램 실행 흐름, 즉 실행 순서의 타이밍은 사실은 프로그램 카운터가 제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타이밍을 잡아주는 거. 근데 오퍼레이션 사이클의 타이밍은 별도의 시퀀스를, 요 두 개는 시퀀스를 통해서 타이밍을 잡아줍니다. 즉 첫 번째 이게 인스트럭션 패치 사이클인지, 인스트럭션 디코드 사이클인지, 오퍼런드 패치 사이클인지, 아니면 익스큐션 사이클인지, 아니면 라이트백 사이클인지, 즉 이와 같이 5개의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다면 오퍼레이션 사이클은 요 5개의 사이클의 가장 긴 거, 어느 경우에는 사실은 인스트럭션에 따라서는 인스트럭션 패치하고 인스트럭션 디코더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오퍼런드 패치하고 라이트백은 이게 옵셔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행 사이클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요 인스트럭션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2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트백이나 오퍼런드 패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스트럭션을 구성하는 오퍼레이션 사이클의 길이는 들쭉날쭉하겠죠. 그랬을 때 가장 긴 사이클을 맞추게 됩니다. 가장 긴 사이클.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사이클을 구성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도 각각 오퍼레이션들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3개, 어떤 경우는 5개, 어떤 경우는 2개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실행 타이밍 회로는 가장 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기준으로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타이밍은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잡아주는 타이밍, 이건 전체적인 타이밍이 되겠죠. 그리고 인스트럭션을 실행할 때 인스트럭션 사이클 타이밍은 각각 오퍼레이션 사이클 타이밍, 그 다음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되겠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타이밍 신호가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 순간에 T1, T2, T3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실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얘는 A라는 인스트럭션에 B라는 OP 사이클에서 C라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는 이와 같은 뭐뭐이면서 뭐뭐이면서, 즉 요 세 개를 엔딩한 결과 나오는 타이밍을 얘기합니다.